3월 하순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보이지 않는 적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강력한 적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미래 평화의 시기에 정치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판단하기엔 아직 서립습니다. 연극의 초반부만 보고 전체를 평가하려는 시도는 의미 없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4월 12일 하지만 각국의 지도자와 외교관, 지정학 분석가들은 전 세계가 세기적 전환을 맞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한쪽 눈은 코로나19와의 일상의 전투에 다른 한쪽 눈으로는 코로나19 위기가 어떤 지각 변동을 일으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념과 권력 지형, 지도자, 각국 체제는 세계의 여러 무대에서 혹독한 시험을 치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지구촌 모든 이들은 나름의 교훈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시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줄 것이다. 기존의 확실함과 확신은 사라질 것이다. 불가능할 것이라 여겼던 많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승리한 다음 날은 과거에 알던 날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보건의료 부문 투자를 크게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일상생활은 어떻게 바뀔까요?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4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포함된 생활방역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도 강한 방역의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까지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현재의 전 세계적인 감염병 재난을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길은 결국 인공적인 면역을 기르는 백신 그리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가 다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각오로 범정부 지원단이 꾸려져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전력을 다하겠지만 당장 짧은 시간 안에 상용 가능한 성과를 거두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시간이 흘러서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저희 방역당국에서는 치료제 개발 후에 생길 수도 있는 약제 내성의 문제, 그리고 백신이 개발된 후에도 대규모 접종 사업의 진행 등의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 시점 그리고 미래에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포함된 생활 방역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도 강한 방역의 수단입니다. 지금까지 거듭 말씀드려온 대로 코로나19를 겪은 다음에 우리가 맞이할 일상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서로가 인사하는 방법인 악수가 사라진 세상,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를 확인하듯이 매일 전 세계의 감염병 동향을 찾아보는 세상, 그리고 기침 예절 등을 실천하기 위해서 티슈와 손 세정제를 챙기는 세상이 바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는 세상입니다. 생활 방역이 실현되고 설령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가 변한다 하더라도 코로나19가 발생하여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는 고위험군, 즉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 그리고 각종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임산부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약에 관계없이 앞으로도 외출이나 다중접촉을 삼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언제든지 재발하거나 재유행하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지만 나 자신 그리고 가족, 이웃, 사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 연대하고 참여해서 보다 안전한 세상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말하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는 세상은 첫째, 서로가 인사하는 방법인 악수가 사라진 세상. 둘째,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를 확인하듯이 매일 전 세계의 감염병 동향을 찾아보는 세상. 셋째, 기침 예절 등을 실천하기 위해서 티슈와 손세정제를 챙기는 세상이군요. 동의하시나요? 공감하셨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많이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